거래량 상승, 전세가 상승, 뭐 매매가 상승 이런 좀 약간 상승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뭐야 지금 오르는 건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해요. 사람들이 부동산 문 열고 딱 들어가가지고 제일 놀래는 게 뭐냐면 내가 집을 예약했는데 나 말고 두세 팀이 더 있어. 내가 그걸 살 수 없는 집이라도 어떻게든 사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지. 저번 달 정도까지 그런 분위기였고 전체 시장이 지금 막 확 불타올라가지고 막 시장이 진짜 용광로처럼 됐냐? 그거는 아니죠. 만약에 그러려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되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진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6억짜리 팔아가지고 10억짜리로 갈아타게 하려는 분들 그런 분들 수요가 이제 단지마다 좀 달라요. 집값도 다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23년도에 진짜 엄청 하락했잖아요. 되게 그걸 보면서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많이 떨어지지? 그리고 나서 가격이 너무 싸지니까 거기에서 먼저 이제 가격이 회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올라왔다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좋아하는 그런 단지들 위주로 이제 먼저 회복을 했고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여전히 하락했었던 그 가격에서 많이 올라오지 못한 그런 곳들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에 나타나 있고 거래량도 한 달에 한 4천 건 이상이 거래가 됐어요. 4월, 5월 이렇게.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워낙 거래 절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는 거래가 좀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막 많은 수준의 그런 거래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싸게 나온 물건들 위주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다. 왜냐면 너무 안 됐으니까. 그런 정도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전세는요? 전세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때 한창 하락할 때 새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막 5억씩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억을 했던 단지가 6억, 7억 정도까지 올라왔고 7억 전세 하던 곳들이 8억, 9억 정도 1년 사이. 그게 신축들이 주로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매매가도 그걸 못 버티잖아요. 이렇게 전세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매매가 전세보다 쌀 순 없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들 특히.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이제 일부 좀 올랐죠. 한 1억 정도. 근데 구축가 아파트들도 지금은 이제 전세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5월 중순 정도부터 구축 전세가 올라온 게 그 앞자리가 바뀌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뭔가 바뀌고 있다. 전체 시장이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차근차근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좀 걱정되는 게 너무 다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서 나 방향을 잃고 이렇게 포기하고 이럴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되게 그런 선호하는 100개 중에 한 4, 5개 정도 아파트 외에는 나머지 96개의 아파트들은 아직도 기회를 엄청 주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2006년, 2005년식 아파트들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무슨 레미안 이렇게 쓴 아파트 있죠. 근데 2005년식 막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은 방 3개, 화장실 2개, 20평대도 그리고 딱 아파트 단지 들어간 바닥이 되게 깔끔하고 쾌적하고 정말 좋아요. 아, 나 여기 살고 싶고 사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구축이지만 그런 단지들이 장점이 뭐냐면 사고 싶어 하는 건 좀 뒤늦게 올지라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잘 올라와요. 그래서 매매 가격은 좀 더디 기회가 오는데 근데 전세가는 더 빨리 올라가. 그래서 진짜 소액으로 내가 투자를 서울에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곳들이 되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가격은 작년이 더 싼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게 살 때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뭐가 있냐면 진짜 싸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뭔가 내가 집을 사기 어려운 뭔가 상황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예를 들면 현금을 내가 엄청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 그러면 그때 뭐 살 수 있었죠. 왜냐면 금리가 엄청 높았잖아요.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서 집을 살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그렇게 빠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못 샀어. 근데 거기에서 제로 베이스로 보자면 제로에서 너무 바닥까지 간 거죠. 왜냐면 지방 아파트 가격까지 빠졌으니까 이건 말 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서울 아파트들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서도 되게 좋은 기회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집을 사고 뭐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둘째치고 전세 가격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거에 있어서 되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월세, 뭐 집을 안 사면 전월세라도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5억 하던 전세가가 7억이 되고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되게 좋은 기회일 거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이제는 집을 사야 된다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 거죠.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면은 6억 정도 했던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전세 가격이 거의 절반이었어요. 예를 들면 3억 정도. 서울에서 6억짜리 아파트는 구축에 20평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내가 거주 외에 뭔가 진짜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드는 그런 단지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은 가격이 일부 좀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른 곳들은 한 1억 정도 올랐고, 좀 적게 오른 곳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조금 약간 이제 오른 곳들이 있는데, 근데 좋은 기회라는 거는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는 대출이 지금 금리가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아파트들을 싸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이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세 가격이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매매가보다 훨씬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투자금을 이제 줄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넣는 돈 자체를 되게 줄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기회인 거예요. 저는 서울은 좀 비싸서 남일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왜 서울을 알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PD님 지금 돈 얼마나 모았죠? 딱 1억 모았어요. 근데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1억으로는 제 혼자 힘으로는 전세도 안 되더라고요. 어렵지. 근데 1억을 가지고 사실 이거를 알고 모르고 차이밖에 없는데도 사람이 진짜 크게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 그걸 내가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1억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그 매매가에 전세를 놓고 그 매매랑 전세 가격의 차이 금액을 가지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 있으면 우리가 서울에 진짜 노른자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파트를 사서 돈을 불릴 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얘기해 줄게요. 빌라나 오피스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빌라나 오피스텔도 당연히 이제 돈을 버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파트예요. 여기가 이제 서울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강남. 강남에서 위로 성동구 그 위에 올라오면 동대문구라는 곳이 있어요. 위치를 보면은,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를 보면 굉장히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이거는 들어보셨을 건데, 뭐가 있냐면 청량리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청량리역이 뭐냐면, 나라에서 내가 책임지고 여기 진짜 개발시킬게 라고 하고서 막 호재를 막 때려 넣고 여기 진짜 좋아지게 만들게 각오해 하고서 이제 하고 있는 곳이 동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위에 지금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아파트 들어갈 예정이고, 이 아래도 새 아파트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좋은 땅에 우리가 피같이 모은 그 1억, 그거를 서울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진짜 적어도 5억 이상의 그런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어디냐면 동대문구에서 여기 새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다 합치면 한 10,000세대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원래 동네가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따닥따닥 있고 거의 다 이제 빌라나 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가 진짜 좋은 브랜드 신축으로 다 들어가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같이 다 있는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나름 브랜드를 달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언덕도 아니면서 가격도 굉장히 괜찮은 30평, 연식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지금 한 1억 4천 정도 드는데, 이런 아파트들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여기 지금 다 공사판이거든. 공사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먼지 날리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기회를 줬을 때 내가 소액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딱 돈을 넣어놓고 나서 이 주변이 좀 있으면 얼마 안 걸려요. 내년에 아파트들이 쫙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외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평가되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만큼 내 돈을 적게 들여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30평대거든요. 7억대예요. 7억 2천에 전세가 5억 8천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동네에 있는 30평대가 전세 가격이 6억 정도 해요. 그래서 그 정도에 우리가 전세를 놓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전세가가 6억 이상이 되면 근데도 만약 가격이 좀 안 움직이고 있다. 7억 2천에서. 그러면 정말 1억 안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근데 궁금한 게 옆에 막 새 아파트들이 생기면 제가 이 집을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인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아파트들은 뭐냐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 그런 동네들이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지방의 소도시 10만, 20만 이렇게 살고 있는 도시들은 구축들이 좀 버려져요. 근데 서울에서도 노른자 땅이라고 하고 동네 주변에 굉장히 대학가도 많고 사실 수요가 많은 땅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까 그 아파트에서 그 1억 정도로 살 수 있는 그 서울 아파트 연식도 2001년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강남역까지 내가 출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53분이 걸려요. 완전히 그 집에서 걸어가지고 가는 데까지 하는데 53분인 거예요.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 거죠. 진짜 잘 보고 있다가 진짜 좋은 그런 물건을 잘 만나서 매수를 하면 진짜 내가 그걸로 정말 적어도 5억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5년 뒤에 인생이 달라지겠죠. 지나가면서 몇 번 지나치긴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동대문구가 그 직장인들이 좀 싸게 주택이나 빌라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가 사실 되게 저렴한 임대료로 살기가 좋은 동네라서 되게 많이 사세요, 거기에.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동대문구? 좋다고? 뭔가 이런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좀 마음에 안 와닿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장점인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저평가될 수 있다라는 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은 동대문구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통 호재가 있는 부분, GTX가 들어온다거나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량리랑 이쪽이 시장이 많잖아요. 주택들이 되게 많은 곳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전농동이나 아니면 답심리 있는 곳들이 아파트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한 판이 바뀌었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동대문구가.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브랜드 새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가면서 그 아파트를 살아줄 수 있는 그런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만 세대라고 하면 2명씩만 들어와도 2만 명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랑 그리고 지역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뜨문뜨문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한 판이 바뀌거든요.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가 이제 동대문이에요. 여기에서 이 전농 답심리 있는 곳들이 새거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이제 다녀보면은 새 아파트가 이제 한눈에 쫙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에 그러니까 청량리역 쪽을 보면 굉장히 높은 그런 주상복합 빌딩들이 그냥 무조건 보여요. 정말 밤에 보면은 정말 반짝반짝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졌거든요. 이쪽에 그 이문휘경 뉴타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동네가 그냥 뭐 예를 들면 1000세대가 들어오고 많은 이런 재개발이 아니라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된다는 거는 미니 신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 세대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실제로 가보면 이 여기 외대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상가들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어요. 상권들이 쫙 이어져 있고 새 아파트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제 내년에 들어가니까 진짜 새거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그 아파트들이 보이거든요. 눈앞에 새 아파트가 펼쳐져 있어요. 그럼 어때? 너무 좋지. 우리가 서울 아파트 지난 시장에서 진짜 많이 올랐다 하는 곳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 아파트고 새 아파트가 몰려있는 그게 교통이 조금 불편해도 새거가 모여있다라고 하면 진짜 많이 올랐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왠지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상승장이 되면은 나타나요. 이왕이면 신축을 사야 돼 하면서 신축 먼저 막 올라오고 이게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들이 동대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여러 구들이 있지만 동대문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돌아보면은 마포 있잖아요. 마포 진짜 좋아하잖아요, 지금. 근데 마포가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언덕에 주택가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잘 사는 동네, 또는 어떻게 보면 언덕에 있는 그런 달동네 느낌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단 말이에요. 서울 중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잖아요, 마포.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새 아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어땠냐면 이런 동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새 아파트도 그냥 쬐끔쬐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대단지로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마포가 20억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그 단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전체적으로 진짜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단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마포에 염리상록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마포의 새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는 구축 아파트예요, 지금은. 근데 예전엔 어땠겠어요? 그냥 주택 사이에 있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이 아파트가 97년식 아파트인데 이 단지가 20평대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사실 20평대, 30평대, 40평대 고르게 있는 그런 아파트를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얘는 언덕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별로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지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2억대였어. 경기도보다 쌌어요. 2억대였다가 이게 거의 7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억 가까이 찍었던 단지예요. 이렇게 저평가가 완전 되어 있다가 정말 많은 수익을 낸 그런 구축 아파트들이 서대문에도 있어요. 마포랑 서대문의 부가현이라는 곳이랑 둘 다 사실 비슷하게 이제 개발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단지들도 구축 아파트고 20평대로만 되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얘도 2억대였던 단지였는데 이 아파트도 똑같아요. 9억 8천 가까이까지 갔어요. 이걸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동대문구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진짜 저평가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평균 가격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다가 나중에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익이 되게 커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동대문구도 마포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단지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내가 좋은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전에 마포나 부가현 같은 곳들에서 진짜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가 나중에 많이 올랐던 단지들이 앞으로 어디일까? 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동대문인 거죠. 마포의 과거가 현재의 동대문이다. 그렇죠. 지금 동대문 어때요? 거기도 지금 따닥따닥 빌라가 많나요? 지금 동대문구가 이렇게 새 아파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미 이렇게 바뀐 곳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동 답심리는 이렇게 새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지금 바뀐 지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예전에 이랬어. 피디님이 길 이렇게 서울에서 가다 보면은 흔히 보는 그런 빌라들이 막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허물고 이렇게 아파트로 이제 바꾼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동네를 가서 봤을 때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뭔가 호재가 있다고 하고 새 아파트가 바뀐다고 하고서 봐도 머리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동네를 가가지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걸 내가 갖고 싶다는 감정이 안 생기잖아요. 이 동네가 뭔가 바뀔까? 선택이 안 돼요. 행동으로까지가 옮겨지지가 않고, 그래서 그 돈을 넣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냐면, 그냥 내가 그냥 하기 쉬운, 그냥 내가 해왔던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예금만 주로 넣어왔던 사람이면 예금에 그냥 넣어놓고, 아니면 그냥 내가 살던 곳, 그냥 익숙한 곳에 매수를 하거나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이런 곳들은 진짜 용기를 내서 사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그냥 좋아질 거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넣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알고 내 머릿속으로, 아, 얘가 과거에는 이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구나를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동대문에 이미 좋아진 곳들 있잖아요. 전동 답심리를 가보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예정인 곳 있잖아요. 이제 빌라들이나 이런 곳들이 허물어질 곳, 거기를 가서 내가 상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잖아요. 이미 그런 가격에 반영된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 마음이 그냥 오른다가 아니라 빨리 올라서 빨리 돈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주로 언제냐면은 상승장 있잖아요. 진짜 빨리 오를 수 있어. 그런 그 시기일 때 보통은 이제 호재라는 그런 부분들이 막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무조건 지금 사면은 오를 거야 라는 확신도 사실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산다고 했을 때 언제 오를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되기가 어려워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이 기회인 거죠. 우리가 투자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실거주도 마찬가지죠. 내 집 마련도 쌀 때 사서 비싸게 사실 팔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포가 그랬던 것처럼 동대문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상승장에서 어디가 제일 돈 많이 벌겠어? 라고 한다면 그게 동대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제가 1억을 진짜 열심히 모았거든요. 이게 제 전 재산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돈이라서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동대문구보다 좋은 땅들이 있잖아요. 강남 바로 앞에 있는 성동구나 마포도 있고, 사실 이런 땅들은 우리가 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단지들일수록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회도 길게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다 갖고 싶어 하니까. 근데 동대문이라는 곳은 그런 기회들을 좀 길게 줄 수 있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좋은 거고, 만약에 내가 진짜 1억 정도로 또는 2억 정도로 내가 정말 좋은 동대문에서 사람들이 그런 좋아하는 그런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시간이 한 4년 정도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6억에 4억 5천 또는 6억에 5억 이렇게 전세를 맞춰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이 4억 5억 하던 그런 전세가가 6억 7억 막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야. 4년 뒤에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돈을 한 1억 정도를 넣어놨지만 4년 뒤에는 그 돈이 다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내가 한 채만 투자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 투자도 할 수 있고, 사실 그렇게 서울에 집을 2개 정도 만약에 사놨다 그러면 사실 뭐 경제적 자유든 내가 아니면 하기 싫은 일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동대문구를 내가 직접 가가지고 막 보고 한다고 해도 아마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거는 알겠고 앞으로 좋아질 것도 알겠는데, 근데 내 지금 상황이 각자 다를 거잖아요. 누군가는 집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누구는 그냥 주택이 없는 분도 있을 거고, PD님도 다 상황이 다를 거잖아요. 어려운 되게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남겨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랑 내가 어떤 게 고민이고 어려운지를 좀 남겨주시면 그 부분들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받은 걸 가지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죠. 바다님 혹시 투자 몇 년도에 처음 시작하셨어요? 처음 제가 투자를 내가 진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했던 거, 정말 열심히 했던 거는 2018년도였어요. 2018년이면 저도 그때 투자할 수 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상승장 초입 아니에요 그때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좀 좋다 하는 그런 단지들은 가격이 막 올랐었어요. 근데 좀 사람들 관심 없는, 좀 덜 좋다 100 중에 한 20은 올라갔고 80은 그냥 제자리인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훈풍이 확 불더니 안 움직였던 단지들도 한 1억 정도가 오른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던 시기가 2017, 18년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한 거죠. 서울을 그때 안 샀고, 그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사실 서울에 집을 샀을 텐데, 아니 누가 알려줬어도 사실 샀을지 안 샀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격도 비쌌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경기도에 집을 처음 샀어요. 어떻게 했냐면 경기도에 있는 집은 3억 6천 정도였고 서울에 있는 집은 4억 2천 정도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여기였거든요. 이 두 개가 되게 칸이 많이 벌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두 개가 한 5천에서 7천 정도 차이가 났어요. 제가 그때 한 2억 좀 안 되게 대출을 했어요. 3억 6천짜리 집을 사면서.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 상황에 이건 좀 아니지. 여기서 대출 더 낸다고? 2억 이상 내는 건 아니야. 그래서 3억 6천짜리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4억 2천짜리 서울 아파트가 진짜 마음에 들었다면 어떻게든 샀을 텐데, 그 4억 2천짜리 서울 아파트가 주변이 다 사실 빌라였고 뭔가 사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경기도에 있는 집은 너무 쾌적한 거예요.
초중고가 주변에 다 있고 너무 살기가 좋고 브랜드도 괜찮고 연식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됐지 하고서 그걸 매수했단 말이에요. 꽤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5천만 원 정도 차이였는데 나중에 5억이 벌어졌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12억 가까이까지 갔고 제가 산 아파트는 7억 정도까지 올랐어요. 5천만 원이 5억까지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이거 뭐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돼? 어차피 다 오를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사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분명히 딱 비교했던 그런 곳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항상 후회가 남는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항상 베스트의 선택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막 뼈에 사무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이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저 좀 유튜브 이 영상만 잘 돌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량역에 도착하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청량역이 좀 복잡해요. 거기가 노선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승도 되게 많이 하고 사람도 진짜 많고 뭐 어디로 가야 돼?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청량역에서 가까스로 밖으로 나갔어도 몇 번 출구로 가야 되지? 뭐부터 봐야 되지? 너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지역을 공부하러 딱 갔을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냥 새 거는 좋은 것 같고 구축은 왠지 안 좋은 것 같고 아파트를 봤을 때 가격이 딱 매겨져 있는 것들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이지만 얘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 사실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려면 공부를 사실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그냥 본 것만 가지고 그거를 알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에서 어디부터 어떻게 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단지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서 만약에 산다면 이런 것부터 사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현장을 좀 보세요 라는 것들까지 얘기를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면 진짜 내가 동대문에서 기회를 꼭 잡고 싶다 하는 분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어느 단지를 먼저 봐야 될지 어느 생활권, 어느 동네를 가야 진짜 기회를 쏙 잡을 수 있을지를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좀 들어보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진짜 기회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따라가면 된다는 후기가 안 그래도 그래서 많더라고요. 동대문에서 진짜 기회를 잡고 싶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사과자님이 후기를 남겨주신 게 정말 제주바다님은 강의에서 연식별로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게다가 전략을 넘어서 실제 단지를 소개해주시는 말 그대로 떠먹여주는 그런 강의를 했다라고 좀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여기가 좋아요 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뭐가 어떻게 좋고 그래서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이거가 먼저 투자해야 되는 건지 또는 매수해야 되는 건지를 알려줬다라는 얘기예요. 강의 들으면서 더 막막해질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강의 들어서 좋다고는 하는데 막 막막할 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까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갑자기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런 뭔가 좋은 감정을 느끼신 것 같아요. 항상 나를 맡고 있는 것들은 늘 존재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실행하고 있고 이루고 있다는 점. 그러니 꼭 결심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말씀이셨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투자를 하고 그 집을 사고 하는 거가 너무 어렵죠. 집이라는 걸 사겠다고 마음 먹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그걸 마음을 먹고 서울이라는 지역을 사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내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올해, 내년에 잘 안 되더라도 5년 뒤에는 반드시 잘 되실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더 나아지고 싶다는 본성이 있대요. 근데 역으로 너무 변하는 거는 또 그걸 싫어한대요, 사람이. 그 중간에서 되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냈다가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안 되니까 다시 안주하고. 근데 제가 되게 지금 와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진짜 남들과 조금 달랐던 거는 그거를 그냥 아주 반발자국 정도 더
더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가는 거가 남들은 5시간, 6시간씩 보고 오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애기 데리고 30분이라도 보고 사실 그렇게 하면서 봤었거든요. 물론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한겨울에 애기를 데리고 그거를 본다는 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막상 마음을 먹고 하면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주 큰 용기를 내지 않아도 그 정도 제가 했던 것처럼 반발 자국만 더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좀 돈을 벌고 싶으셨어요? 저는 그 직장에서 전화하는 일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되게 사실 힘들었어요. 제가 구매팀이었거든요, 그때. 그런 과정을 겪을 때도 내가 진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주식 투자자고 해서 돈도 날리고 했죠. 그리고 나서 진짜 내가 뭔가 공부를 하면서 좀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거는 아이 낳고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경력 단절, 흔히 말하는 경단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나와서 아이를 이제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애를 키우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달에 한 6, 700씩 쓰는 거예요. 통장에 갑자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모을 수도 없었어요. 자꾸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뭔가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종잣돈이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다시 그렇게 생각하고서 고용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신청해서 뭐 면접 교육도 받고 이력서 같은 것도 다시 교육받아서 쓰고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돈도 모으고 제가 한 7천만 원 정도 이제 돈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불려왔었죠. 아이를 위해서 다시 이제 취업도 하시고 어떤 잘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했었던 결정적인 순간도 있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 이제 IMF가 왔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집이 완전 망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막 우리 엄마 식당 가서 일하러 가고 갑자기 집에 계시던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우리 애한테도 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학원 가고 싶다, 뭐 과외 하고 싶다 이런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애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모든 투자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자산을 취득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가 앞이 안 보여요. 이게 떨어질지 오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온전히 내 선택인 거예요.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처음에 집을 샀던 게 27살인가 그랬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 집을 그때 샀었어요. 사회초년생인데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6천만 원인가 대출 일으켰어요. 제가 그때 용기를 냈었던 한마디가 뭐냐면은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가씨 집은 다 주인이 있어. 이 집이 연이 닿은 거야. 그냥 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한마디에 용기를 내서 집을 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집을 사고 나서 그 집이 한 1,000, 2,000 정도가 이렇게 가격이 빠졌다가 나중에는 한 7천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제가 처음 집을 살 때 그 사장님이 그런 용기를 줬던 그런 것들처럼 저도 지금 딱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너무 용기 내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무실에 잘 안 계시고 맨날 임장 나가시더라고요. 어디다 놓으셨어요? 어제? 진짜요? 물반 고기반 맞지. 우리 같은 투자자는 서울도 가지,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다 가잖아. 전국의 팔도를 다 다니면서 투자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해. 뭘 사야 되지? 로또 돼서 내가 한 10억이 있으면은 이걸 한 100억으로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인 거지. 살 게 너무 많은 거지. 이번에 촬영 준비하면서 좀 설렜어요. 지금 제가 딱 1억 있는데 뭐야 나 서울 가능하겠는데 싶어서 1억을 모으는 거가 되게 오래 걸리잖아. 사실 싱글들이 많이 모아야 한 1년에 1,500에서 2,000? 그럼 1억 모으는데 5년 걸린단 말이야.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이걸로 뭔가 부동산을 투자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10단계 중에서 한 7까지 온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로 뭘 해야 될지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돈을 갖고 있으면 다행이고 돈을 마이너스 치는 사람들도 많거든. 거의 대부분 그렇지. 근데 1억을 이제 모은 걸 가지고 집이라는 자산을 사보겠다라고 했다면 어디를 어떻게 사야 돼? 이거를 진짜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10단계 중에서 마지막 8, 9, 10단계 여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진짜 중요하고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지. 바다님 제가 진짜 열심히 1억을 모았거든요. 절대 잃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걸 또 한 3억, 5억으로 잘 또 불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든단 말이죠. 뭐 해야 돼요? 저도 한 8천, 1억 사이 정도 돈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선택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알려줄게요. 피디님 같은 1억이 있는 그런 직장인이 꼭
해야 되는 투자가 뭔지를 이제 딱 알려줄게요. 내가 처음에 종잣돈이 1억 정도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때 내가 했던 게 적금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고 제가 오피스텔 투자도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했던 게 아파트 투자인 거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예적금이잖아요. 예적금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1년에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돈을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뭔가 진짜 투자를 되게 잘했다, 되게 잘 불렸다 라고 하기는 좀 아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거가 주식인 것 같은데 이 주식이 진짜 공부해서 주식 투자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한 3년 차쯤 됐을 때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이제 둘이 어플을 깔고 주식에다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 돈이 벌릴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잖아요. 안 해볼 때는 모르지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실 잃은 돈이 진짜 몇 천만 원. 그래서 주식으로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수익 진짜 돈을 다 잃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텐베거라고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배 나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죠. 이게 사실은 내 주변에서 이렇게 번 사람이 많냐라고 하면 제 주변에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바다님 오피스텔도 하셨어요? 수도권에 상승장이 왔을 때 말 그대로 그 속된 말로 눈이 팍 도른 거죠. 내가 뭐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남들이 했던 거 말고 좀 다른 거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뭔가 기회다 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생각했던 게 오피스텔이었어요. 잘 팔리지도 않는 오래된 오피스텔을 매수를 해서 5천만 원 정도 사실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시작을 했죠. 그때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월세를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보통은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이 투자라는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그런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높은 5%에서 많게는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오피스텔 투자예요. 근데 오피스텔이 단점이 뭐냐면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도 시세 차익이 많이 안 나거든요. 10년 동안 안 오르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같이 돈을 5년에서 10년 안에 빨리 벌고 싶어하는 1억을 가지고 막 빨리 벌고 싶다. 그런 케이스는 좀 맞지 않는 투자인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가 수요도 훨씬 많고 좋은 자산 가치 있는 거가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1억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진짜 주식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거나 하면 영원히 되는 건데 아파트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 안 되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기라도 할 수 있는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공부를 해놓은 상태라면 돈을 잃지 않고 시장이 지나감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1억을 가지고 10억 이상 버는 투자도 당연히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바다님은 어쨌든 이걸 다 해보신 거잖아요. 지금은 부동산 아파트 투자로 지금 7년차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왜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하셨어요? 직장인이 뭔가를 따로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어려워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병행할 수 있는 거가 그런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를 할 때 이 아파트라는 거는 그냥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해서 내가 1억을 넣어서 1억 이상을 벌고 또는 3억, 5억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높은 확률로 돈을 벌게 해주는 거가 사실 아파트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모은 그 1억을 가지고 다른 거를 막 하면서 돈을 잃을 확률이 높은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진짜 확률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거가 현명한 거잖아요. 만약에 10년 전에 저한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공부만 해. 제가 처음에 투자를 막 시작하고 또 그 전부터 2013년도에서 16년도 사이에 3억대에서 4억대 사이의 아파트들이 20평대 기준으로 경기도부터 서울에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 3억대에서 4억대 되는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는 6억 정도가 갔고요. 어떤 아파트는 12억까지 갔어요. 진짜 소름 돋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서울에 6억대에서 7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진짜 많아요. 그게 동대문에도 많고 서울 안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6, 7억대 또는 8억대 또는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가치를 잘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게 엄청 나중에 자산 격차가 벌어질
좋아질 거예요. 저는 1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6억, 7억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도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대부분은 PD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집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되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진짜 동대문에서 PD님이 그 열심히 모은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1억 정도 넣어가지고 3억, 5억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아파트들도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죠. 사람들이 수요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동대문구가 서울 안에서 되게 중심 쪽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기회가 왔고 그리고 거기가 미래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땅을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가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곳들도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대문구가 그렇게 좋아요? 동대문구가 위치가 진짜 좋거든요. 서울에서도 되게 중심에 가까이 있고 옆에 도심 업무지구가 있어요. 광화문 이쪽에 을지로 여기에 직장이 진짜 많잖아요. 청계천 이쪽에도 정말 직장이 많고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성동구? 거기서 좀만 내려가면은 강남. 그러니까 위치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 사실 더 좋아지게 만들겠어 하고서 나라에서 여기다 호재를 막 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동대문구가 여러 동네가 있는데 청량리 아니면 이문휘경 이런 동네들이 있는데 이 두 개 동네가 전체적으로 완전 그 새 아파트 밭으로 바뀌어요. 새거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깔깔깔깔 하면서 막 킥보드 타면서 다니는 그런 광경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천지개벽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동대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동대문을 5손가락 중에서 한 4번째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동네가 3번째 또는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가질 수 있게끔 가고 있다. 그런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동대문을 보면 얘가 어떻게 바뀔까? 잘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를 볼 수 있는 거 약간 도플갱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마포예요. 예전에 마포에 미분양이 많았어요. 그 미분양 됐던 그 아파트들이 지금은 이제 17억 이상이 가고 있죠. 마레프. 마레프 진짜 좋거든. 근데 얘가 예전에는 어땠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동대문구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사실 있었던 거죠. 지금 사실 동대문구 가면은 이런 동네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곳들이 이 우리가 마포에서 볼 수 있는 새 아파트들처럼 바뀐다는 거죠. 서울이 25개 중에서 마포구가 미분양이 제일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진짜 놀랍죠. 마포가 과거에는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동네인 거예요. 사실 동대문도 처음 가시는 분들도 조금 동네를 걷다 보면은 정말 오래된 주택들이 많거든요. 밤에 다녔을 때는 되게 무서운 길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괜찮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과거에 마포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마포가 어때요? 서울 안에서 위치가 되게 좋잖아요. 동대문도 위치가 좋고 앞으로 심지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서 실제로 내가 집을,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내가 서울에 어디를 투자를 한다 또는 경기도에 어디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 진짜 잘한 선택? 어떻게 그때 알고서 동대문을 투자했어?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동대문 투자예요. 동대문에 제일 비싼 아파트 얼마인 줄 알아요? 그 청량리역 바로 앞에 65층짜리 주상복합이 있거든요. 지금 한 17억 정도예요. 우리가 서울에 관악구나 이런 것들 입지가 되게 좋잖아요. 서초, 동작 되게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한 11억? 12억 한단 말이에요. 동대문 랜드마크 아파트가 17억이라는 거는 정말 의미가 커요. 그만큼 사람들이 동대문 안에서 그 정도 돈을 주고 살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동대문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동네라는 거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강남이나 업무지구, 우리가 뭐 광화문 또는 여의도 이런 곳들 접근하기가 1시간 안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장점이에요. 예를 들면 경기도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에도 똑같이 6억짜리, 7억짜리 집 많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업무지구에 일자리를 우리가 훨씬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지는 그런 땅
땅이잖아요. 되게 무섭고 사실 너무 큰 도전이죠. 더 용기가 필요한 그런 선택인데 그럴수록 더 나아질 수 있고 나한테 되게 좋은 그런 결과를 줄 수 있는 곳을 잘 보고서 그걸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곳 중에 동대문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서 공부하고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서울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중에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에서 정말 잘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 중에서 진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동대문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지역들이 많지는 않아요. 서울 안에서도. 근데 나라에서 진짜 마음먹고 여기 진짜 개발시킬 거야 하고서 하는 곳은 많지 않거든. 그게 동대문이에요. 진짜 지금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은 8억 대 되는 그런 아파트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경기도에 있는 30평대 신축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동대문 안에 있는 20평대 신축 아파트 둘 중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흔히들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 30평대를 많이 선호를 하고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그냥 더 내 눈에 보였을 때 좋은 걸 선택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여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때 보면은 사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던 그런 아파트들이 상승장일 때 가격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동대문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는 11억 5천 정도까지 가고요. 경기도에 있는 30평대 신축 아파트는 9억 5천 정도, 2억 정도가 벌어지는 거죠. 가격이. 근데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더 사실 동대문에 있는 20평대 신축이 더 가치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 잘 보고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치를 잘 알고 땅 가치를 잘 알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진짜 뼈에 사무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끔 조금만 공부하고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막 시장이 막 올라갈 때에는 진짜 더 면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조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그냥 내가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됐을 때 이게 결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보시면 앞으로 5년 뒤에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제가 알기로 바다님이 어제도 동대문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여전히 다 공사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바뀐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점점 여기에도 변화가 보이고 있나요? 지금 신기한 게 사람들이 딱 보는 그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새 아파트들 몇 개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최근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이런 정책 대출이 좀 많이 되잖아요. 앞으로 소득이나 이런 기준들도 막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막 움직일 만큼 좀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집을 보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난 그런 새 아파트들은 정말 가격이 이 가격이라고? 다시 확인해야 될 만큼 가격이 그대로인 곳들이 많아요. 그냥 신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규모도 좋고 브랜드도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기회를 주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지금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라고 하고서 그냥 치부하기에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공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곳들이 보통 3억 이상 정도 들어요. 근데 동대문구는 2억 안쪽으로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진짜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4억 정도 들었던 투자금이 3억, 2억 정도 투자금으로 지금 줄어온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리고 1억으로 가능한데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원래부터 1억 들던 아파트가 아니에요. 점점 그렇게 기회를 주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기회를 주는 곳들이 아까 경기도도 있고 서울 외곽에도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곳들보다 훨씬 입지가 좋으면서도 앞으로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가치가 훨씬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같은 1억을 들여서 한다 또는 같은 2억을 들여서 한다 라고 하면 동대문을 보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투자 관점으로만 동대문을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실거주까지 누리고 싶은 분? 뭐 직장이나 아이 학교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분들한테도 동대문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요. 동대문구가 새 아파트들이 몇천 세대? 만 세대 규모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전농이나 답신리 쪽에 새 아파트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요 사고력 수학이라고
이런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학원들은 그 학원가가 잘 갖춰져 있고 좀 공부를 좀 잘 시키고 싶다 하는 그 동네들에 있는 학원이거든요. 그런 곳들이 동대문에도 있어요. 그런 거가 동대문에 이문희경이나 아니면 나중에 청량리나 이쪽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환경들이 추가로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교통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지금도 청량리 근처에 있는 곳들은 진짜 40분 안에 강남을 갈 수 있는 좋은 그런 교통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더 좋아진다는 거니까 장점이 많죠. 지금 만약에 동대문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 구축은 좀 힘든데, 그러면서 그냥 경기도 외곽에 신축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주하는 거는 전월세로 살면서 나중에 더 좋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소유를 하면서 이후에 뭐 4년이나 6년 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좋은 레벨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사실 사면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거를 살 수 있는데, 내가 거주랑 소유를 분리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동대문 안에서 20평대 신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지만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3억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이 2억 차이가 나중에는 5억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바다님도 서울로 처음에 투자 시작하셨어요? 아니었죠.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기도 전에 돈을 막 잃었어요. 누가 저한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걸 해봐 라고 알려줬다면 그렇게 좀 했을 텐데, 주변에 사실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막 돈을 엄청 날렸어요. 그냥 제주바다야, 이거를 1,00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5천만 원? 1억 정도를 모아서 좀 괜찮은 거를 사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면 그럼 알아서 돈이 불어날 거야.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서울부터 임장을 했었는데, 그때 서울이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거의 다 이제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 임장을 되게 좋은 곳들을 막 다닐 때였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때 5천에서 1억 정도 돈 갖고 있는 거를 잘 쥐고 좀 일찍 공부를 해서 이거를 매수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그 때가 온 거죠. 내가 1억이 있었으면은 이거를 했을 텐데 라고 기다려왔던 시장이 온 거예요. 살 게 너무 많은 시장.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는, 잘 고민해서 비교해서 사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온 거예요. 예전에는 비교할 수 있는 곳조차도 없었거든요. 운이 좋은 거죠. 지금 투자를 공부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만난 분들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서울에 기회가 왔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 그거를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미혼이신 분이 돈을 너무 잘 모은 거예요. 예적금 통장이 한 7개인가 됐어요. 몇천만 원씩을 이렇게 따로 모아서 통장에다가 이름도 붙였어요. 애칭을 붙여가지고 진짜 소중하게 모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분이 경기도에 있는 역세권 30평대 아파트랑 동대문구에 있는 20평대 신축 아파트랑 두 개를 너무 고민을 하셨어요.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단지 하나하나 다니면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언을 드렸죠. 그래서 그 미혼이신 투자자분이 동대문에 있는 20평대를 정말 싸게 매수하셨어요. 그걸 매수하시고 나서 가격이 진짜 앞자리가 바뀌었거든요. 진짜 투자를 잘 하신 거죠. 월브에서 공부하면서 배우신 분인데, 제가 그거를 같이 지켜보면서 지금도 물론 당장 이렇게 올라서 되게 기쁘고 하지만 길게 5년 이상을 봤을 때 훨씬 웃음 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제가 뭔가 도와드렸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되게 뿌듯해요. 은잉은잉님이 후기 남겨주신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투자단지 볼 때도 편견을 많이 깰 수 있었던 계기였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동대문에 위치는 좋은데 좀 규모가 작은 그런 단지들이 있고요. 또는 시장통 옆에 있다 보니까 뭔가 여기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진짜 모든 걸 갖춘 100% 다 갖춘 곳일 확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사실 소액으로
투자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투자 가치가 되게 높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뭔지를 강의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편견도 깨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동대문에서 이런 곳들을 좀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세요. 파도타기님께서 후기를 작성하신 건데, 지방에서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서 1억 정도의 투자금이 생겼을 때 동대문구 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있고, 부모님 노후 준비로 동대문구를 바라봤을 때 괜찮은 단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수강을 하셨는데, 실제로 부모님께서 노후 대비로 동대문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단지들은 뭐냐면 되게 장기로 또 보유할 수 있는 단지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이 단지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장기로 진짜 10년 이상 가도 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려요. 단지별로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지를 정말 많이 얘기해요. 다 각자 갖고 있는 종잣돈 규모도 다르고 일으킬 수 있는 사실 대출 규모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별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실 수 있죠. 근데 내가 왜 지역을 공부란 걸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집을 갈아타기를 2015, 16년도 그때 엄청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광명에 살 때였는데 김포도 가고 서울에 뭐 영등포, 진짜 일대 있는 곳들 다 다녔어요. 좀 괜찮다라고 하는 곳들을 거의 1년 가까이 사실 다니면서 집을 보고 나서 공부를 막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아는 수준에서 지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지역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하고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익숙하니까. 1년 내내 보고 다녔는데 결국은 원래 살았던 그 동네 옆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1년 내내 그렇게 다녀놓고. 진짜 인생을 그런 바꾸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은 여러 개의 진짜 대안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남들이 좋다라고,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도 진짜 좋아해 라고 하는 곳들을 잘 선택을 해야 그게 진짜 인생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익숙한 선택을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 이상의 다 더 큰 시장을 보고 거기서 남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그런 선택들,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그런 자산을 선택할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사이에요. 동대문 그거 올라버리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이 들죠. 왜냐면 지금 막 또 좋다고 하는 단지들은 움직이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시기적으로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거나 집을 구하는 게 뜸한 시기예요. 비가 엄청 내리는 장마철이나 한여름에는 사람이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내려올 가격이 돼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지금 같은 시기예요. 그런 시기라 공부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기회가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막 이게 막 진짜 상승장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내가 일상을 겪어내다 보면은 그냥 내 상황에 약간 짓눌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새로운 거를 생각할 그런 여력조차 없이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거에 질려있고 애기 키우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제가 그때 투자 처음에 시작할 때 애기 이유식 만들고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저의 온 관심이랑 온갖 고민들이 사실 그런 애기에 관련된 것들에 되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했던 거는 처음에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거를 좀 들었고요. 그냥 이유식 이렇게 적으면서 방송을 좀 들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한테. 그것처럼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아마 이 유튜브를 그냥 편하게 앉아서 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출근길에 내가 그래도 뭐라도 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낑겨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이 이제 육아하면서 짬짬이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저의 과거 역시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용기를 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흔히 경제적 자유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짬을 내서 이걸 보고
보고 있지만 5년 뒤에 7년 뒤에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임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더 용기를 내서 행동으로 옮겨보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아래에 그 링크 남겨드리니까요. 링크를 클릭해서 더 다음 단계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